살인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 두려움은 들킬 것이라는 공포가 아닌 나만 알고 있다는 소외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공개하기로 한다. 하나둘 나와 다른 이들이 살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간다. 거리를 걷는다. 신문 간판대 앞에 선다. 신문에 난 살인사건 기사를 보며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건 게임도 자랑도 아니다. 살인을 즐기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살인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것은 구분을 위함이다. 이것을 다른 누군가의 행동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을 나와 당신들은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재밌네요. 그런 걸 함께 제출하는 건가요? 네, 존가의 대면 보고서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잘 쓰셨네요. 특히 살인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내용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이라서요? 아니요, 미친놈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살인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완전 또라이 정신병자네. 근데 결국 그래야 모두가 편해지겠죠. 멀쩡한 놈이 누군가를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겁나서 살겠어요. 적어도 돌연변이, 정신병자라고 해야 그나마 다행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라이, 정신병자. 교수님은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이치광이, 괴짜, 또라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심리학 시간이었는데 그날 수업 제목이 범죄를 통해 보는 악의 기원이었던가. 악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사람들은 살인 사건을 소재로 얘기를 할까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의 기준을 논할 때 왜 살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둘까? 재밌네요. 애들이 일어나 실컷 각자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뭐 다양했죠. 죽음은 소멸이다. 그렇게 최악의 범죄이다. 뭐 아니면 피해자가 복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최악이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오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살인을 한 자들을 찾아내서 인간들이 그동안 벌했던 방법 역시 살인이었다고. 이 이해하기 힘든 구도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의 기원을 짐작해봐야 한다. 난 또 뭐 대단한 철학인 줄 알았네요. 단순히 사형 폐지론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살인한 자를 살인하라고 했더니 비슷하죠. 그때 한 녀석이 손도 안 대고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안에 잠재된 악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제대로 붙었네요. 그런 애들 꼭 있죠. 정의를 지키려는 분노가 그런 식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 교수님한테 싸우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대학교 2학년이던 조너스 보튼이 얘기를 하는군요. 선한 사람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살인 이상으로 살인자를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가정을 하나 해보자. 네 앞에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어. 뭐 옛날식으로 흑사병 정도로 해보지. 그리고 그 옆에는 1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있어. 뭐 그는 또 다른 이를 죽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 너한테 한 명을 죽여도 되는 권한을 준다고 가정해볼게. 너 누굴 택하겠니? 아니 그게 뭐야? 그 친구는 완전 얼어붙었겠는데요. 싸울 뻔했죠 그 녀석. 아니 사람 목숨을 두고 장난을 치면서 저한테 꽤 짜셨네. 오케이. 그래서 조너스 보튼 귀군의 생각은 뭔가?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조너스, 너는 어떤 생각이니? 누굴 죽일 거야? 그냥 둘 거예요. 누구도 죽이지 않고. 그럼 바이러스 감염자가 살인마를 감염시킬 거고 결국 둘 다 죽겠죠.
처음 봐. 나는 근데 왜 이걸 3번이나 연달아 읽었는지 모르겠군. 너 미쳤어. 너 정말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칭찬 아닌가요? 그거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죠. 생각해보니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생겨난 거 아닐까요? 뭐가요? 매력적인 미치광이. 그럴까요? 근데 누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아닐걸요. 꿈을 꿔요. 가끔이지만 3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있었던 그 숲. 차 안에 다시 들어가 있죠.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 소리가. 꺼지지 않은 채로 지직거리다가 음악도 광고도 뉴스도 나오고. 당인 주인공 맛은 더 달콤하게 프리윌 핫케이크. 이제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는 아침을 즐기세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공립되는 캠퍼스에서 별사의 자유와 학생단체 차별 금지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 서명했으며 학생단체 개방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꿈을 꿨죠? 커서도 가끔 한 7, 8년 전까지 그냥 악몽이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숨을 헉헉 대다 보면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는 안 도와줘. 나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고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 손을 뻗으면 뭐든 만질 수도 있구나. 차 안에 갇힌 3일 동안 꼼짝을 못했으니 그게 악몽처럼 느껴졌겠네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살아가나요? 보스턴 시내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있어요. 알아요. 큰 병원이죠.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말이 치료지. 그들도 날 연구한 거죠. 샘플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흥미로운 케이스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그 병원 응급실 앞을 지날 때였어요. P2 성의가 된 환자가 실려 들어왔어요. 몰골이 정말 끔찍했죠.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그를 보는데 거의 감격하는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금세 마음이 편해지고 그를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질 때는 자주 봤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앉아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봐요. P2성이에요. 부러지고 잘리고 구멍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온 사람들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거기서 그들을 보면 뭔가 편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과 죽음 사이를 잊을 수 있어서일 거예요. 차 안에 갇힌 3일 동안 6살 아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부모님을 보냈잖아요. 그 경계가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누구든지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편해진 거 아닐까요? 와 정말 멋진 추리였어요.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누굴 프로파일하는지 헷갈리겠는데요. 아까
그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어디요? 아까 그 읽어주신 마지막 줄이요. 함께 알아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다른 이들도 같이 알아야 한다. 아, 연쇄 살인을 한 사람들의 심리 분석 중에 나온 거예요. 물론 뭐 단순한 데이터지만. 근데 M의 살인을 보면 유사한 게 많아요. 서명도 그렇고 정해진 수법과 주기도 그렇고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질문. 그렇다면 그가 검거됐을 때 자신이 M이란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겠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지 않겠죠. 더 지속시키고도 싶을 테니까. M은 어떤 곳에 애를 쓸까요? M의 노력은 무엇이겠냐고요? 자신의 살인을 숨기려는 것에 아님 다음 살인을 계획하는 것에? 글쎄요, 뭐에도 애를 쓸까요? 시간 다 됐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M의 노력은. 교수님, 오늘 조금 급해지셨네요. 평소랑 다르게. 나 좀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면 안 될까요? 살인을 숨기는 것이 노력이라는 모든 증거와 범행 도구의 처리, 그 사건이 벌어질 순간 자신에 대한 방어에 신경을 쓸 것이고 그 다음 살인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진표를 지속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과 그 대상을 찾겠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M은 그게 삶의 일상일 테니까 숨기고 찾고 그런 건 무의미하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는 아닐까요? 그러네요. M은 그냥 살아가겠네요. 숨기고 다시 또 찾고 그런 거 필요 없이. 흔적도 모든 것들도 고스란히 남겨둔 채로. 당신이 살던 집, 학교 체육관, 당신의 오피스 모두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시골 그 호수, 양조장, 술주정뱅이. 잘하셨어요.